1번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짝퉁, 박지, 막말은 보험? 네. 그 막말 중에 막말, 정말 매국적인 발언을 했던 이 정신 나간 노영이가 우리가 어저께 이제 막 부르르 떨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YTN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을. 이 노영이란 여자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6.25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눈 너희들도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말 여기서 한 대로 그대로 해갖고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노영이가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되게 뚱뚱해요. 저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오지 탄광에 가면은 그날로 다이어트가 돼갖고 날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동족에다가 총뿌리를 댄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김일성 배지를 달 자격도 안 되는 거라고. 거기 가서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영이의 그 로펌 강남에 막 전화도 걸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짱이에요. 근데 이제 노영이한테는 어느 누구도 변호사를 노영이로 쓰는 수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변호사에게 무슨 사건을 맡깁니까? 그리고 노영이는 안 팔리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처음에 텔레비전에 얼굴 내밀고 좀 변호사 업무를 하려다가 점점 이제 저쪽에 말하자면은 이 친종북,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친문을 해갖고 점수를 따가지고 YTN의 앵커 자리까지 이렇게 잡아챈 여자 아닙니까? 근데 속으로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닌데 괜히 이거 쫓겨나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나 몰라 이럴 거예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주절주절이 참회의 반성문을 썼어요. 뭐 자기가 반공교육을 뭐 60년대 생이라서 뭐 착실하게 받았다나 뭐 이러면서 정말 자존심이 아니라 이 말이 되게 반성문을 써야죠. 아주 추접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글빨이면요. 자, 그런데 이 박지희라고요.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사실은 정식 아나운서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소인인 그 서울시청의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4년 동안 어디 갔다가 뭘 하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지금 말을 하느냐? 그리고 뭐 이 휴대폰에 뭐 포렌식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걸 보면 있어 보이려고 한 것 같다. 완전히 없어 보이는 멘트에다가 막말을 했어요. 근데 이 박지희라는 애는요, 노영이처럼 온 세상이 지금 자기를 막말이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노영이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만 이 박지희라는 애는요, 한 건 했어?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어차피 공중파라든가 또 괜찮은 종편에서 얼굴 내밀 수 없고 정말 바닥에서 이름만 아나운서라고, 요즘 뭐 아나운서 학원만 나와도 아나운서예요. 이름만 아나운서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 친문 세력, 종북 세력. 이래서 나 한 건 했어.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는 이제 더 잘 먹고 살 수 있다. 어차피 저쪽에서 나 그렇게 챙기지 않을 건데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챙겨야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브하와이님, 네, 오랜만에 글 올려주셨는데 슈퍼챗 쏘아주셨습니다. 제 아이폰은 멤버십이 안 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러브하와이님, 늘 함께 해주시고, 네, 그 마음 압니다. 그거면은 최고죠. 네. 자, 그리고 남백운수님께서 스윗드림 등급이 돼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꼭 그 흑수저 연금술 제가 오디오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채영님께서 드림 등급이 돼주셨습니다. 채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고광민님께서 박지희 기생충 문재양TV 앵커했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박지희라는 여자, 뭐라고 했냐? 그럼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서지연이라는 검사는요, 8년 전의 일, 그것도 단 한 차례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성추행을 인태근에게 당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보수들이 서지현 보고 너는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 보수들은 점잖아요. 근데 4년 그리고 서지현은 검사고 정말 자격증이 있는 보드맨인 거고요. 근데 이 여성 공무원 이 고소인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바들바들 비에 맞은 참새처럼 떨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견디다 못해서 고소를 한 거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서지현하고 이 고소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지희라는 여자애는 그러면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50년 동안 왜 어디 가서 뭐하고 찌그러져서 있었냐? 그 할머님들에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지희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님, 박지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박지희는요, 팟캐스트의 여신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뭐 인스타라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말하자면은 팟빵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듣는 저들의 그 친문들, 대깨문, 뭐 달래반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박지희라는 여자는 만약에 그 서울시청의 여직원이 될 그 실력도 없었겠지만은 공무원 시험 임용될 실력도 없겠지만 여기에 되면은 비서실로 오라고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난리치면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박지희라는 이 여자는요 뭐 이런 무슨 드링크제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쭉쭉 빵빵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이제 S라인을 드러내는 아주 야릇한 광고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말하자면 프리랜서 아나운서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남자들이라든가 점잖은 시청자용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뭐 정봉주가 감옥에 들어있을 때 비키니 사진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 코피 흘린다라든가 그런 아주 왜 이 야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하나의 조롱이라든가 또는 낄낄거리는 이런 쪽에서 이 여자가 좀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수지를 닮았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저 사진이 수지를 닮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이 좌파 방송인들 이른바 뭐 YTN이라든가 뭐 SBS라든가 또 무슨 TBS라든가 이런 데서 먹고 사는 그렇고 그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좌파 방송인들은 이 박지희라는 애를 뭐라고 했냐 짝퉁 수지라고 했어요. 얘가 점점 수지처럼 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근데 이 여성성을 말하자면 팔아먹어가지고 이 노출의 빈도를 굉장히 올려가면서 돈을 벌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뭐 시사평론가다 시사 라디오에서 짝퉁 커플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이제 자기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아는 그 아주 그냥 좌파 방송인 라디오 방송인이 있었는데 이 방송인하고 이제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같이 저도 방송 쪽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뭐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있는 앞에서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얘가 박지희라는 애인데 얘를 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작가랑 피드가 얼굴이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간 뒤에 아니 왜들 그렇게 표정이 굳어졌나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 아저씨뿐만 아니라 이 아저씨 그 아저씨 다 이 박지희라는 애를 코너를 하나 달라고 그때는 이미 친문이라든가 대깨문 방송인들이 완전히 잡았을 때요.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다가 온 앤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문재인 TV에서 방송했던 거 빼놓고 무슨 어디 리포터 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 이상한 광고 뭐 그것도 단발 광고 뭐 기껏해야 뭐 1,200만 원 받는 그런 광고 찍은 거 빼놓고는 아무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가 27인가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30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박지희가. 그리고 개명까지 했다는 거예요. 원래 박누리래요. 그런데 박지희로 개명을 했고 그리고 고향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학력도 모르고 경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작가하고 이제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 보고 그래서 그 짝퉁 수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뭐라고 하니까 다 우리 나름대로 방법이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냐? 하도 매일매일 방송 끝나자마자 박지 그렇게 이쁘고 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이렇게 라디오도 요즘 뭐 보이는 라디오니까 출연시키고 미니스커트 입히면 좋지 않냐고 막 이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 가지고 와보라고 그러세요. 이력서. 그러고 났더니 그냥 없던 일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녀는 제가 보니까 이력서를 쓰게 되면 곤란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도 어디 나왔는지 모르는 거고, 응?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요, 이 웬만한 이제 지역구에서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공천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우리 이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딱 보면은 자기가 뭐 고향에 무슨 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목포고등학교를 나오고 상주고등학교를 나오고 딱 이랬는데 이력서를 갖고 온 거 보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희라는 애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고, 그러니까 학력에 대해서는 입 쫙 다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아나운서로서 일했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세상에 뭐 아나운서 학원만 나와도 나 아나운서예요 하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뭐 문재인 TV 아나운서 이게 유일하게 경력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 주세요 하면은 그 여자가 입을 탁 다물고 그 맨날 짝퉁 수지랑 같이 방송하고 싶다고 했던 그 문바 방송인도 애가 요새 뭐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력서를 요구하자는 몇몇 방송 TBS 같은 데는 뭐 코너를 맡아서 그 다음에 뭐 더룸 외전인가 이런 데는 뭐 노영이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박기훈 뭐 또 이 박지희 뭐 이런 애들끼리 모여갖고 또 이제 짝퉁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젤라 멤버님께서 진중권이 YTN 진행자들 이동형은 다 사회적인 흉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소인에 대해서 원래 미투라는 거는 얼굴 다 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 너 인생 끝났는데 얼굴 내놔라. 이거는 조폭들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조폭들도. 이거는 조폭에서도 족보가 없는 자입니다. 조폭들도 괜찮은 조폭들은 여자 안 건드리고 여자 때리지도 않고 여자 존중하고 나름대로 이 사나이스러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래도 족보 있는 조폭이에요. 이 이동현이라는 사람은 원래 욕설 방송 이 팟캐스트를 해갖고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현의 예를 보고 뭐 그 중학생 보고 너 심심할 때 뭐 하냐 뭐 김민아라고 걔가 방송 또 이 SBS인가 뭐 어디 TVN까지 나와갖고 서장훈이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꾸 욕설이 나와서 문제다 하니까 서장훈이가 점잖게 방송인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욕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코치했다는 걸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이동영이는 이 욕설을 가지고 뜬 애예요. 그러니까 뭐 주주인이도 뭐 야밤의 주진우입니다 이런 TBS 이 방송에서 욕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방송에서 씨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도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다 이런 욕이 입에 붙은 정말 아주 천하고 천박하고 저질 아주 없어 보이는이 아니라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동현의 막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박지희라는 애는 드디어 내가 수지 짝퉁이 아니라 수지도 제낄 수도 있겠다. 속으로 아마 뭐 무지무지 기뻐했을 겁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시장에서는 팔릴 수가 없어요. 공중파 아나운서 뭐 시험도 못 쳤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력서도 못 내는 애가 무슨 시험을 치겠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TBS라든가 YTN에 어떻게다가 이 오빠 저 오빠 온갖 사람한테 오빠 하면서 여성을 팔고 얼굴을 팔고 막 애교를 부려가지고 얘 좀 짝퉁 수지 좀 나랑 방송하게 해줘 코너 하나 해줘 온갖 남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줄을 타고서 방송에 얼굴을 내민 거예요.
이건 100% 팩트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내가 드디어 정말 저쪽에 여신으로 강림을 했구나. 응? 이렇게 막말 여신으로 강림을 했구나. 이제 나 고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 박지희라는 애는 막말 보험을 들었고 이 막말 보험이라는 거는 이 정권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지 짝퉁 박지희 막말은 보험 고생 끝 이렇게 아마 지금요 좋아하면서 진짜 팝콘 먹으면서 팝콘 각으로 자기를 막 욕하는 그리고 그 틈새에서 박지희 시원하다 뭐 박지희 멋져 우리 진짜 여신이야 팍해 여신이야 이런 걸 보면서 나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수지 짝퉁 박지희의 막말은 확실한 보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